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민지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첫 키워드는 오징어 게임 안내문입니다. 오징어 게임 진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 도형들의 뜻 이제 모르는 분 거의 없으실 텐데요. 바로 오징어 게임의 초대장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멕시코의 한 도시에서는 주민들이 실제 사용하는 우편함에 이 초대장이 꽂혀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진짜 게임에 오라는 초대장은 아닐 거고 뭡니까? 이 초대장의 정체는 바로 수도요금 고지서였습니다. 그것도 이 밀린 요금을 빨리 내라고 재촉하는 미납요금 안내서였는데요. 이 도형이 그려진 봉투 1000장을 인쇄하는데 단돈 100페소, 5,800원이 들었다고 알려졌는데 당국은 이 아이디어로 5,800만 원의 미납요금이 거치길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정말 톡톡 튀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괜한 오해를 받은 것도 있다면서요? 네, 오징어 게임의 유명세에 영국의 한 도로 표지판이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자세히 보시면 이 도형의 순서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네티즌들이 이 표지판과 오징어 게임을 자꾸 연관시키자 도로 경찰대는 도로 공사 중 우회로 표시라며 이 길을 따라간다고 오징어 게임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재치 있는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저 표시를 원래 오징어 게임이 나오기 이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더 황당하겠네요.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46명 목숨 앗아간 모기향입니다. 대만 화재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대만 가오슝시의 13층짜리 건물 화재로 지금까지 최소 46명이 숨졌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에 불이 시작됐고 노인 거주자가 많아 인명피해가 특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여성이 건물 안에 있는 부모를 부르며 기도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爸妈在里面，5、6、70岁了， 60、70岁了，对，脚都不方便。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화재 원인이 그럼 모기향이라는 겁니까? 네, 경찰은 이번 참사를 실수로 인한 화재로 보고 용의자를 특정했는데요. 한 남성이 건물 1층의 골동품 가게에서 이 모기향을 켠 채로 술을 마시다가 이 제대로 꺼지지 않는 향을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씨가 옆에 있던 가스난로로 옮겨부터 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저렇게 참사를 빚은 겁니다. 진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명언이에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불안해 호텔 가겠나입니다.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아니고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여성 투숙객이 출장차 머물렀던 4성급 규모의 한 국제 호텔에서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이 바로 콘센트 뒤에 숨겨져 있던 렌즈를 발견한 건데요. 당시에도 이 몰래 카메라는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름한 호텔도 아니고 아까 보니까 굉장히 큰 4성급이라면서 이런 게 어떻게 발견됩니까? 더 황당한 일은 바로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이 여성이 호텔 측에 항의를 해서 다른 층의 객실로 방을 옮겼는데요. 이 새로 옮긴 그 방에서도 똑같이 몰카가 발견된 겁니다. 여성은 곧바로 공안에 신고했지만 호텔 측은 여성에게 사과도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텔 측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저런 피해를 입을 뻔한 건데 정말 뻔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전 객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모텔이 발견돼서 난리가 나긴 했었죠.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클린턴 입원입니다. 미국 전 대통령 말입니까? 어디가 아프대요? 네, 올해 나이로 75살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입원했습니다. 이 소식에 코로나에 걸린 것 아니냐 이런 소문까지 돌았는데요. 다행히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니고 요로 감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틀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은 회복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었던 것일 뿐 중증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자폭했는데 300억. 자폭이란 말은 쓰기가 참 무섭습니다, 요즘에.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3년 전 한 경매에서 사람들을 정말 깜짝 놀라킨 작품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얼굴 없는 화가로 유명한 뱅크시의 작품 풍선과 소녀입니다. 원래는 이 한 소녀가 풍선을 놓친 모습이 그려진 이 작품은 경매사가 낙찰을 알리는 망치를 내리치자마자 스스로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액자 안에 있던 캔버스가 흘러내리면서 절반가량이 파쇄됐는데요. 이 뱅크시는 SNS를 통해 그림 파쇄가 자신의 소행임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원래 풍선을 갖고 있었는데 아이는 없어지고 지금 풍선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린 그림이 지금 300억 원에 낙찰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절반이 잘려나간 그림이 또다시 경매에 나왔는데 온전했을 때의 가격보다 20배 더 높은 1,870만 파운드. 자그만치 우리나라 돈으로 304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와.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스스로 파쇄 버튼을 누른 작가가 전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최근에는 디지털 작품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일부러 원본 작품을 파괴하는 작가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말 예술의 세계는 뭐 제 차원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호박 깨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가 뭐든 잘 먹긴 하지만 왜 호박을 깨는 겁니까? 네,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이 거대한 코끼리가 자기 얼굴만한 호박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발로 밟고 으깨고 장난치듯이 가지고 놀다가 코로 이 조각을 가져다 먹기도 합니다. 2주 뒤면 할로윈데이인데 코로나19로 할로윈 파티를 열 수 없는 미국의 한 동물원이 이벤트로 준비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놀이 겸 식사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